자, 좀 바로 시작합시다. 함수의 극대로 좁히면 될 것 같아.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이거? 9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증가산도 가볍게 한 번만 더 하고 그때부터 돌아갈 거예요. 일단 그 증가함수 기억나? 증가함수가 뭔지? 미분을 쳤을 때 그래프 상태가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표시를 했을 때 이런 초록색 부분들을 증가하고 있는 증가 상태다라고 부르는데 별다른 어색함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런 주황색 부분, 이런 주황색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표현도 어색함이 없거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또 초록색이 돼 있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수학적으로 여기 초록색 부분들은 증가하고 있어서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데 미분 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전부 이렇게 양수 방향 기울기가 나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미분값이 양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내려가는 부분들은 접선을 만들었을 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주황색 부분들은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라 부른다면은 미분치인 f'x는 그러면 2차 함수가 되거든.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은 프라임 x가 0보다 낮아야 되는 곳, 그리고 양쪽 사이드는 프라임 x가 0보다 높아야 되는 곳,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서 f'x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f'x의 부호를 가지고 f'x가 0보다 커네, 높네, 그러면 증가 상태구나. f'x가 0보다 낮네, 그러면 감소 상태구나.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응용하는 게 이런 거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 요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근데 이런 3차 함수 그려본 적 없잖아. 그럼 먼저 미분을 하세요. 미분에도 숫자가 조금만 고칠게요. 9라고 할게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3으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든.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더하기 1 이렇게 미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시지? 그러면은 이 y 프라임을 그려보면 얘는 이 미분 함수는 3과 마이너스 1이 그린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미분인 y 프라임이 0보다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이 함수가 y 프라임 함수니까 f 프라임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두 부분은 f 프라임 x 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증가, 가운데는 감소가 되면서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다시 증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게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미분값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뽀록뽀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극대라 부르고요.
여기를 극소라고 불러. 극대 극소 차이는 뭐 아시겠죠? 대가 큰 거고 소가 작은 거고. 그래서 이 극값이라는 거는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값들을 말하는데 주로 f'x가 0일 때 발생하긴 해. 왜냐면 f'x가 0이라는 거는 그 점의 기울기가 평평한 0이라는 건데, 그럼 주로 이렇게 가다가 0이 되고 꺾여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다가 0이 되고 꺾여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때 극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프라임 x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런 건 극값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볼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값이라는 거의 정의는 뾰족한 값이라고 하면 90%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 값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값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여기를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도 그 제일 높죠, 함수값이. 그럼 이게 극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뾰족한 값이잖아. 근데 이 뾰족한 값도 90% 정도가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제 함수값이 여기 찍혀있죠, 색칠이. 좌극한 얘고요, 우극한 얘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보다 함수값이 더 큰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수정이 잘 안 돼? 실제로 색칠되어 있는 함수값이 여기 살짝 옆에 값보다 더 높잖아. 네, 그럼 쟤도 극대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주변부 기준으로 가장 높으면은 극대라는 건데, 실제로 그림이 그려질 때 여기 바로 코 옆에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낮다는 소리죠, 나보다는. 그리고 얘는 뭐 당연히 올라오고 있지만 한참 낮고, 그러면은 이것도 극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극대 x가 a에서 극대가 될까 되지 않을까? 얘는 안 되죠. 실제 찍혀있는 높이는 여기인데 가장 가까운 높이 중에 하나가 이런 높이들이 있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극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극대라는 건 주변을 비교했을 때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값이고, 주로 미분이 0인 경우가 많고 뾰족한 경우도 꽤 있고,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나? 우리 그때 책 몇 페이지까지 풀었지? 168, 169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아, 92페이지까지. 그치, 92페이지까지 풀었지? 자, 그럼 극대화 극소 봅시다. 일단 170번 볼게요. 94페이지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값이라는 거는 먼저 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해야지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이 가능하거든. 왜냐면 극값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극값이라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모양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극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 모양임을 확인해 주는 거기도 해, 3차 함수가. 자, 그러면은 미분을 쳐서 극값의 위치를 확인할게요. 미분 치시면은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가 되겠다. f'x가.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시면은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니까 x1이랑 2에서 극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먼저 미분함수 그리시고요. 맞죠? 양수함수니까 양수 2차 함수. 이게 미분함수면은 증가, 감소 요거까지 확인해서 실제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로 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라는 건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이고 x가 1일 때 그때 x가 2일 때 극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더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 3차 함수가 미분이 이렇게 두 개면은 증가, 함수, 증가 요 패턴이 되니까 그냥 미분이 두 개, 미분의 근이 두 개인 이 그림이다라고 그냥 훌륭 이렇게 그리라고 했었죠.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프라임까지 굳이 안 그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그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라는 거는 여기 y 값을 말하는 거거든. 저기는 미분에서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그건 그 값이 아닐 테고 둘 다 0이거든. 그래서 x1 집어넣으시면 함수에 x2 집어넣으시면 함수에 극대 극소가 나오겠더라. 1 집어넣으시면 뭐 극대가 얼마죠?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음.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 둘의 높이차 공식이 존재합니다.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요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그럴 때 둘 사이의 거리를 지금 1이죠? 1이랑 2 사이니까 요 높이차는 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 분의 곱하기 거리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2분의 A의 L 세제곱. 기억하는 게 좋아요. 무지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고차항이 현재 그 얼마야? 이거든. 이 문제 2x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가 현재 2죠. 그래서 2분의 2의 a 세제곱. 높이차가 1입니다. 저거. 다들 그러면 뭐 필기하시고 170에 한번 풀어보세요. 지희 너 친구는 학원 지금 다니고 있냐? 그 영어. 네. 영어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전 스트레스 좀 죽여네.
봅시다. 얘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이고 그러면 0이랑 2에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 우리가 자꾸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프라임이 0이 된다 이 표현을 자꾸 할 거야. 근데 프라임이 0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칠판 봐봐. 이렇게 생겼을 때 프라임이 양수다. 프라임이 음수다. 프라임이 0이다. 요런 부분을 프라임이 0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프라임이 0이다. 요 두 개의 이미지를 기억해 주세요. 프라임이 0이다 할 때. 됐죠? 그래서 프라임이 0인 곳이 두 개가 되려면 3차 함수는 이 그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x가 2일 때 0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겠고요. 2를 집어넣으시면 0을 집어넣으시면 y가 3이죠. 그러면 여기 높이 차는 2분의 1의 L 세제곱이라서 계산하시면 높이 차가 4니까 y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수행에 써먹을 수 있겠어? 예, 계속 써먹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봅시다. 172번은 이제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뽑아내는 작업이거든. fx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ax제곱 더하기 bx라고 해서 a, b 두 개죠. 그러면 저 a, b를 찾으려면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연립하니까. 여기까지 공감하지?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x1에서 극대를 갖고 x2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러면 미분초 갖고 이러면 0 미분쳐서 이놈 0이다 이 소리가 되겠네. 그래서 식 두 개로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넣는 것보다는 미분쳐 갖고 넣어서 0이다라는 거는 근이라는 뜻이니까 미분쳐 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겠고 여기서 이제 넣어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는 얘가 3의 x-1, x-2로 인수분해 된다. 요렇게 푸는 게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전개하시면 AB가 나오시겠다. 뭐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174번도 같이 볼게요. 174번 보시면은 얘도 똑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주어져 있는 3차 함수의 영어가 두 개가 있죠. fx가 x세제곱에 ax 더하기 b입니다. 식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x1에서 극소값 1을 가진대. 자,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 식이 두 개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x1에서 극소가 2라는 거는 극소값은 y값이죠. 프라임이 아니라 프라임이 0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극소값은 y값이거든. 그래서 1,2를 지난다는 뜻이야. 아래로 볼록할 때 여기 높이가 x가 1이고 y가 2라는 뜻이니까. 맞지? 그래서 1,2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는 1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극소래 어디서? x1에서 극소래. 극소는 미분을 쳐서 x를 넣었을 때 극소값은 미분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극소라는 건 아래로 볼록하죠. 그때 미분값은 얼마야? 안 들렸어. 예, 맞습니다. 0이요. 그래서 f'1이 0이다. 요거 하나 쓰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미분 쳐서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a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연립하시면은 답 나오시겠다. 됐습니까? 밑에서 그러면은
175번만 풀어볼게요. 뭐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근데 벌써 8월달이야. 너네 계약 언제냐? 11일. 아, 큰일 났다. 계약 11일이고 시험이 9월 20며칠이지? 그럼 계약하고 나서 딱 일주일 뒤면 시험 기간이네? 시험 기간 4주잖아. 그러니까 2학기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 2학기가. 그래서 2학기 순식간에 지나가는 너네가 고3이고 왜 아찔하네 벌써 고3들 생각하니까. 자 봅시다. x1에서 극대 3을 간다 그러는데 뭐 이거 4차 함수인데 그런 거 모양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뭐 뜻은 이런 거거든.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3이다 뭐 이런 상황이거든. x가 1이고. 근데 너네가 이거를 지금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뭔지부터 지금 보는 건데 1,3 지나고 f'1이 0이다. 뭐 요것도 이런 표현대로 써보면 f1이 3이다. 이렇게 두 개 집어넣어서 a, b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연립 자체는 뭐 따지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자 그래프를 찾는 방법인데 그 3차 함수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얘기를 해볼게. 2차 함수는 모양이 하나여서 그래프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 찾아갖고 위치만 확인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3차는 그래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 이전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철저하게 무조건 f'x는 0이 되는 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저표현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 3차 fx라면은 그때 f'x는 2차식이고요. 2차식이 0이 되는 근의 개수 기준으로 근의 개수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f'x가 0인 게 두 개일 때입니다. 여기랑 여기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저기 위치가 정확히 예측합니다. 그 점선의 위치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0인 곳이 한 개일 때. 그러면 지금 요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0인 게 한 개라는 거는 중근이라는 뜻 맞지? 2차 함수는 0이다. 이게
하나라는 거는 중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근으로 그림 그려질 때 판별식이 0일 때는 여기 기준으로 자 이거 보면은 프라임 함수가 0보다 지금 높게 있죠. 둘 다 프라임이 0보다 크다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함수 높이 자체가 지금 y는 f 프라임 x거든 이거. 그래서 프라임 x라는 함수가 0보다 높게 그려진 0보다 높게 그려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증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거듭말하지만 이 함수가 내려가는 건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요게 y는 f 프라임 x고 y는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0보다 높게 그려져 있다. 0보다 높게 그려져 있다. 요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증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증가인데 여기 잠깐 프라임이 0인 곳 있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미분치 함수가 중근으로 나왔어. 3차 함수를 미분쳤을 때. 그러면 저렇게 중근인 지점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0인 게 없을 경우, 그러니까 프라임 함수인 2차 함수가 0인 근이 없다. 2차 함수의 근이 없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근이 없게 그려지겠고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아야 되죠. 이러면 이 표현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공중에 뜬 게 근이 없어서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그래프가 높게 있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f 프라임 x가 양수 0보다 지금 다 높잖아. 그래서 항상 증가가 되겠습니다. 항상 증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이 표현 혹시 지금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지금 좀 정리할게요. 다 됐어? 수료 됐어? 그래서 그러면 3차 함수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엔 4차 함수를 해봅시다. 자, 4차 함수를 그릴 때도 f 프라임 x는 0이다. 이것의 개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 그럼 4차가 fx면 f 프라임 x는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3차가 0이 되는 x의 개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3차가 0이 되는 이란 뜻은 요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근 말하는 거예요. 근. 3차식의 근. 이해돼?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의 개수이고요. 근데 그 f 프라임 x가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0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분간 못하고 여기 찾으시면 안 된다고. 그럼 f 프라임의 x가 0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요 말 이해돼? 원함수는 이렇게 생겨면 4차 함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f 프라임 x가 0입니다. 여기 평평한데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안 평평합니다. 이렇게 돼요. 요 말 납득들 되시나요? 그래서 3차가 0이 되는 이라는 거는 3차의 실근을 말한다.
3차의 실근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자, 그러면은 이 fx가 4차이 되는 그 생각보다 쉽게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fx가 3차일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fx가 3차일 때는 마찬가지로 f'x가 0이 되는 x의 개수에 따라서 3차 함수 모양이 달라지긴 하거든. 맞죠? 근데 f'x가 그럼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요. 2차식이 0인 건 호잇 호잇 호잇. 그렇게 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 타입 없다, 하나다, 두 개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 좀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따라서 3차 함수 모양이 슉, 슉, 그리고 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그런데 4차 함수일 땐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이 프라임 x 3차가 모양이 벌써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제가 0인 걸 찾으라고 하면은 얘들은 그냥 한 가지야. 그냥 이렇게 통과할 때 프라임 x가 요 모양이면은 아무리 잘 그려도 실근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어디를 통과하든 이거 하나거든. 쌤 더 낮게 그리면요, 네, 이거 하나야.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세 개일 때도 있습니다. 프라임 x가 0이 되는 3차 함수의 실근이 하나일 때도 두 개일 때도 세 개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확인하는 작업이랑 4차 함수의 도함수를 확인하는 작업, 도함수가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함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난이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저 3차 함수를 좀 그리기 쉽게 4차 함수를 줘. 미분 쳤을 때 그 미분친 프라임인 3차 함수가 뭐 아주 깔끔히 인수분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편의성을 봐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fx가 4차일 때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3차 함수의 실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뭐 대략적인 모양 얘기하면은 3차 프라임 x가 모양이 이거일 때 그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도 이거를 기준으로 수정을 집중해라.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감소, 증가가 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 함수처럼 그리시면 돼요. 약간 비스듬한. 됐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질 때 그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한근이다, 그러면은 감소, 증가 딱 한 번 변하거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감소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꿀렁꿀렁 되면서 감소해요. 미분 0인 구간 안 생기고요. 여기서 처음 0이 되죠. 그리고 증가 이렇게 된다. 됐죠? 여기 표현 어떻게 한다고? 감소가 좀 꿀렁꿀렁 된다. 그 극격하게 감소할 때 좀 다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멈추진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f'x가 f'x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봐봐, 감소 0, 감소 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감소 0, 감소 증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 모양 바르게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약간 이 느낌이에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세실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시겠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들의 높이 차. 이런 높이 차는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감증.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은 f'x가 이번에는 거리가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3차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같은 높낮이로 그려진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기만 좀 해보십시오. 4차 함수만. 짧게 정리할 거만 정리하시고 한 1, 2분만 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근데 여기는 원론적인 부분이라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항목을 들으셔야 돼. 이게 되게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대표형 풀어주면은 그거 뜨문뜨문 대충 이해해갖고 어느 정도 풀리긴 할 텐데 그걸 부족해요. 요거 수정이 무조건 끝나고 영상 보십시오. 요 과정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들. 슬슬 지울게요.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넘겨서 176번 볼게. 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는데 사실 그래프 그리고 나면 그 값은 뭐 찾는 게 맞습니다. 찾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값의 위치를 찾아야 그 점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그럼 그 높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176번에 1번 보시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사실 그 미분 안 해도 알 수 있긴 하거든. 일단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해 봅시다. 일단은 함수 체크할 때는 그 2차 함수는 그냥 하셔도 돼. 이거 아니야 어차피 2차 함수는. 근데 3차부터는 모양을 모르니까 항상 저렇게 미분하셔야 되고, 미분하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고요. 그러면 x가 0과 2에서 극과 위치를 갖는다. 이렇게 되시겠다. 그러면 높이는 0 집어넣으면은 0,0 좀 쉬운 데를 넣었습니다. 2 집어넣어갖고 뭐 8 빼기 12 이래도 괜찮은데 그냥 0,0 좀 쉬운 높이대로 좀 넣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시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수정이 되죠? 안 되냐? 안 됐다고? 아, 됐죠. 깜짝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x가 2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번에 접선할 때 그 알려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봅시다. 그 3차 함수의 성질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4차의 성질도 할 거지만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입니다. 여기를 태극권이라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태극권, 너네 소림축구 혹시 봤어? 수정이 소림축구 안 봤어? 그 축구공 빵 까면은 그 불꽃 회오리 슛 나가면서 그 골키퍼랑 같이 이렇게 떠내려가거든. 이거 안 봤어? 짤 같은 거? 주성치가 공땅 차면은 공이랑 같이 회오리 막 이러면 사람들 같이 달려가거든. 골대까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어? 태극권으로 막어. 그래야 막을 수 있지. 일반인은 못 막어. 아무튼 그때 쓰는 게 태극권이거든. 근데 태극권 너네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이거? 태극권을? 그치. 그리고 뭐더라? 지금 중국에서 그 생활체조로 하는 게 태극권이라는데 아침마다 그 한 50명씩 나와서 마당들이 알 수 없는 문화긴 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걔들은 단체 체조 문화가 있대. 근데 뭐 그게 뭐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동네 문화로 한다는데 대도시에서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태극을 그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태극권이. 그래서 근데 태극기 이거잖아. 여기다 계란 올리고 이거 진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대칭이에요. 점대칭. 3차는 기본적으로 점대칭이다. 이 점을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변곡이 뭔지는 알아? 이건 국어다. 국어. 변곡이라는 건 뭐 역사의 변곡점 이런 것처럼 뭔가 추세가 변하는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죠? 근데 너네 저대로 하면서 가고 있어. 봐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뭔가 점점 올라가는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안 보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잘 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그냥 끝장나네. 졸라 올라가겠네. 이거 그러잖아. 근데 얘는 지금 딱 봐도 조만간이네 그러지 않아? 같은 그래프를 보고 왜 조만간이지 한 놈은 와 졸라 많이 올라가겠네 그러고. 둘의 차이가 그 추세. 얘는 감소 추세야. 처음에 엄청 올라가는데 살짝 묘해지는 그 시점 인 상황인 거고, 얘는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를 수학적으로 2'이라고 합니다. 미분 두 번 치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미분 두 번 치면 음수고요.
여기는 미분 두 번 치면 양수입니다. 미분 두 번 쳐서 직접 넣어보십시오. x값. 그럼 저렇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 여기가 미분 두 번 치면은 0인 위치가 되겠고 우리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야.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잘 보세요. 칠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얘 미래가 싹수가 보여. 아니나 다를까 증명했어. 해냈어. 진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100% 미래 내려간다 그랬는데 진짜 내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보여주고 더 밑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슬슬 회복하는 과정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간을 변곡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대칭이다. 어이구 그만 좀 줘라. 졸지만 하고 지금 딴소리하고 태극권하고 쇼하는데 일을 하는 거 보셔네 진짜. 그래서 변곡의 위치 변곡점 대칭이고 이 변곡점은 미분 두 번 쳐서 0이긴 한데 좀 편하게 3차 축의 방정식이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 축의 방정식이 2a분의 b 마이너스죠. 예, 모르냐? 알지? 그 3차 축의 방정식은 3a분의 b 마이너스입니다. 그 3차라서. 그래서 그 이 함수 보시면 요거 3a분의 b 마이너스 즉 x1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이거 그림 보시면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1에서 태극권 이렇게 그리고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네, 그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안 변해요. 됐죠?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 성질이다. 변곡점 대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3차 함수는 평행선, 접하는 평행선을 나란하게 그리잖아? 접해야 돼. 그러면은 줄간격이 똑같다라는 규칙이 생기죠.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요점과 요점, 극대 극소를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다른 점도 괜찮아요. 변곡점이 있죠. 그러면은 변곡점 대칭이니까 둘 사이의 거리랑 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해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거리도 동일합니다. 요 거리도 동일해요. 저도 눈알 뽑히겠다. 쉴 새 없이 그냥 눈이 감겨요.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게? 그러면 저 함수를 예로 들어볼게. 지금 우리가 저 1번 함수 미분 쳐서 0에서 극대였고 2에서 극소였고 올라간 것까지 확인했지? 봐봐.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변곡점 1 그럼 간격이 1이니까 만나는 요선의 x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3 나오는데 x 중근이랑 x-3을 인수로 가는 함수 0이 중근이고 3을 근으로 가는 함수 맞잖아. 네,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 2에서의 y값이랑 똑같은 높이를 주긴 여기에 x값은 얼마가 돼야겠어? 소율은 얼마가 돼야겠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죠. 이 거리가 1인데 왜 연필을 들어? 그냥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지. 됐죠? 그럼 요게 연필이 필요하진 않잖아.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규칙이 성립합니다. 이 만나는 점마다 간격이 전부 동일하게 된다. 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애들만 되나요? 아닙니다. 디스드만 애들도 다 돼요. 평행선만 그려놓는다면. 오이씨.
이렇게 되면은 여기의 x값, 변곡점의 x값, 살짝 틀어진 여기의 x값, 만나는 x값 전부 다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묘하게 비슷하잖아 지금 이거? 쌤이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린 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그려지잖아. x값 차이가. 저렇게 됩니다 실제로. 됐죠? 그래서 요게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겠더라. 점대칭으로 인한 그 거리관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여기서 아까 체크했던 거 하나만 해보면 요 거리를 A라고 부를 때 요 높이를 2분의 절대값 A에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불렀죠. 요거는 그냥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2번 봅시다. 2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미분부터 하셔야겠죠?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8x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6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3, 2 개수가 이렇게 될 테니까 x가 1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점선이 두 개가 생긴다. 그럼 정상적이면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최고차항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거꾸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끝낸다. 그 값은 집어넣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이제 메인이 178로 넘어갈게요. 177은 알아서 해보세요. 3차 함수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 3차 이거 변곡이랑 성질 필기 지웠는데 영상 보고 꼭 해두십시오. 모르면 본인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이거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할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갖고. 자 178 보시면은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플러스 6입니다. 뭐 4차 함수라서 모양이 짐작이 아예 안 돼. 아예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너 뭐 내가 나는 알 것 같잖아. 나도 모릅니다. 왜냐면 진짜 모르거든. 저는 아예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미분해 보셔야 돼. 다만 이제 나는 미분이 좀 빠르게 되고 인수분해가 빠르게 되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미분 친 다음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구나 요건 아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하시고요. 4로 묶으시면은 1 마이너스 3, 2니까 그러면 1과 2에서 x가 있구나. 그럼 4x로 묶는 거구나. 4x로 묶으면 그러면 4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가 전부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언제야 언제 여기야? 0, 1, 2에서 0이다 f'x가. 그럼 f'x를 먼저 그리시고요. 됐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fx 그려주면 되겠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높낮이 똑같이 그려야 되죠. 되죠? 높낮이가 똑같은 이유가 뭐야? 프라임의 거리가 근의 거리가 동일하면 이 높낮이 폭도 같다. 프라임의 거리에 비례해서 이 높낮이가 결정난다 라고 했지? 어이구 왼정 어이구 한여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이 함수를 조금만 분석을 해볼게. 여기 x값이 현재 이게 지금 y는 fx를 그림을 다 그렸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 x값이 현재 1이죠.
헷갈리긴 하죠. 여기 x값은 0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우리가 1이라 부를 수 있는 거 맞지? 0과 1 사이니까. 여기서 성립하는 규칙. 요 위치로부터 선을 쫙 그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는 기울이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실제로 1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실제로 루트 2예요. 그래서 여기 x값이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여기 x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거리가 동일할 때만 그렇습니다. 적어주시죠.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의 x값은 1대 루트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저 예시 보면 좀 이해되십니까? 거리가 똑같을 때 있나? 거리가 다를 때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을 때, 거리가 똑같을 때는 높이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 부르면 얘는 절대값 A의 그냥 L 4제곱입니다. 최고차항 곱하기 그냥 거리 4제곱이에요. 그게 높이차입니다. 이게 좀 쉬워요. 그래서 뭐 지금 178번에 1번을 예시로 들면 178번에 1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높이가 6인 거 얘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왜? 쉬우니까. 그럼 1 집어넣으시면 7입니다. 1 빼기 4 더하기 4 사라지고 더하기 6이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1의 4제곱이다. 절대값 A 곱하기.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뭐를 알아요? 뭐를. 높이차 공식 뭐라고? 어이구 이게 이 2분의 A는 아까 전에 지나갔어요. 아까 전에 절대값 거리가 L이면 절대값 A를 내줘보려고 좀 이따 무조건 복습해라고 오늘 이걸 복습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숙제를 풀 때 얘를 써먹으셔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쓸 가능성이 생겨. 이걸 써먹을 가능성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요건 요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2번 같이 그려볼게요. 3x 4제곱으로 시작하는 그거. 3x 4제곱 2번입니다.
마이너스 8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이라서 뭐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미분 쳐야 돼요. 그냥 미분 치시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로 묶으면은 12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2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요게 프라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만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다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만으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0에서는 그냥 근, 1에서는 무슨 근? 중근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0에서는 그냥 근, 1에서는 중근, 뚫는 근, 수익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잠깐 여기서 극대의 위치는 얼마야? x가 얼마일 때 극대일까? 이 식이 지금 요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전개하시면은 이거예요. 그런데 1에서는 극소인 걸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미분을 친 게 아니라 인수분해해서 수익근 만드니까 수익근이면 극소지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 극대 극소를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에서 수익근을 접했더니 극소가 바로 나온 거야. 근데 저 극소 찾는데 어려운 게 없잖아. 그냥 인수분해 되고 눈 있으면 인수분해 됐잖아. 이거는. 그래서 0이 근이고 1이 중근이다. 근데 그리고 보더니 극소네? 요 과정까지는 당연하게 한다는 거지. 이건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 2차 함수까지 추적을 하면은. 그런데 그럼 여기서 극대를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극대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미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3차 함수에 블록한 부분, 프라임이 0인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얘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시면 36x 제곱 48x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12로 묶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가 3분의 1일 때랑 1일 때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래서 1일 때 프라임이 0이고 여기가 3분의 1일 때라는 게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수열이도 됐어? 수열이도 이해했니 이거?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지. 뭐를 써야 될까? 예? 뭐를 써야 될까요? 어떤 거를? 아까 알려드린 비율 관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러면 평평한 선 사이에는 변곡 요거 해갖고 이런 비율 관계 성립한다.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x가 3분의 1이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눈에 보이는 사람, 한눈에 안 보이는 사람 이런 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제가 아니라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걸 하라고 해야 돼. 근데 차이가 엄청 크거든. 얘는 암산이 돼. 암산하기 싫어도 암산이 되는데 어떻게 그냥 보자마자 뭐야 그럼 3등분치하고 하나면 3분의 1이네 이런데 머리를 쓰는 건가? 근데 정작 오히려 대가리 막 땀나도록 머리를 쓴 사람은 더 느리고 효율도 없고 무식하게 풀고 있어. 머리도 쓰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엔진을 효율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생각하려면 이런 기본 개념을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 개념을.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는 이게 지금 F'X고요. 잠깐 F'X 저 3차함수 모양에 대해서 내가 좀 깊게 설명했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우리 현재 4차함수 찾는 거고 그래서 3차함수가 이 모양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0인데서 감소, 증가, 0,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양 한 번만 다시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4차 함수에서 지금 이게 현재 4차 함수 모양이거든? 4차식? 그러면 여기 요 위치가 프라임이 0인 거 맞죠? 여기 요 위치도 프라임이 0인 거 맞지? 프라임이 0인 위치에다 말뚝 두 개를 박아놨습니다. 근데 프라임은 몇 차 함수야? 네, 3차 함수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3차가 0인 게 두 개가 무조건 중분이에요. 쌤, 3차식이면 그냥 그건 두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중분일 때만 두 개죠? 3차식 생긴 게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게 얘 하나, 이렇게 생긴 애도 하나, 이렇게 생겨서 중분해가질 때만 근이 두 개가 됩니다. 3차식 모양상 근 두 개가 되려면 중근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근이고요. 요 위치가 중근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저렇게 절듯이 그리는 게 중근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라임 x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봐봐,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저는 곳이 꺾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절고 다시금 하는 거기가 중근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밑에 179번 한번 풀어보시죠. 그 축은 그릴 필요 없습니다. 179번 그릴 때.
자 보시죠. 저희 같이 한번 해봅시다. f'x 보시면은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0과 풀마일에서 근을 갖게 되네. 근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점을 말하고요. 프라임이 이렇게 그려지죠. 거리가 같은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수니까 위아래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되지? 그러면 간격 일치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가. 처음 스타트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어차피 뭐 이거 따라 걸리면 이거니까. 됐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분 치시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되고요. 4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분친 프라임 함수가 0을 중근으로 하고 3에서 뚫는근이다. 중근, 뚫는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중근은 수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소로 시작해서 계속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 처음 되겠습니다. 결국